안녕하세요. 편평사마귀 대체하는 한의사 유송입니다. 오늘은 편평사마귀의 좀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엄청 길진 않을 테니까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전화로도 문의도 많이 받고 네이버 톡톡 문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면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편평사마귀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평사마귀와 비립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말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달라요. 일단은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램프로 비춰봤을 때 안에 하얀 덩어리 같은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립종은 하얀색 덩어리가 보여요. 좀 반투명하거나 흰색인 경우가 많고 빛으로 비춰보면 안에 덩어리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외견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는 이제 가렵거나 번지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긁으면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쪽에 관자놀이에 생겼던 것이 여기를 좀 긁다 보면은 어느새 턱으로 번지고 여기를 긁으면 다시 또 목으로 번지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립종은 가렵지도 않을 뿐더러 긁는다고 해서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마귀인지 비립종인지 잘 모르겠더라도 몇 달 지나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면은 사마귀일 확률이 높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편평사마귀는 왜 생기는 건가? 일단은 편평사마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면역과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옮았냐? 바이러스가 옮은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 요즘에 또 코로나 변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또 활성화돼서 감기를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건데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목욕탕이나 지하철이나 뭐 집에서 같이 수건 쓰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 어디서든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마귀 바이러스 자체는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게 번지고 어떤 사람은 안 번지느냐? 결국 그 답은 면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똑같이 지하철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재채기했을 때 옮을 수 있지만 그게 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 면역력에 달린 거거든요. 내 몸에서 충분하게 밀어낼 힘이 있으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 손이나 입에 묻어 있어도 감기 안 걸리는 거고요. 그걸 밀어낼 힘이 없으면은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평사마귀가 왜 생겼냐라고 한다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면역력이 약해서 라고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으신데요. 이거를 놔둬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뭔가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든 다른 이제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거우침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으시든 아니면 한약 치료를 하시든 또 면역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대로 방치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1시간 시술이 만약에 하루에 3명 있다. 그러면 그날 3시간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옮을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숨을 쉬고 손으로도 이제 가까이 만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더워지는 계절에는 저도 반팔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감염이 됐었고 바이러스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막 많이 번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많이 번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1개였던 게 2개 되지도 않는데요. 왜 안 번지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 면역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들어가자면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재발을 자주 했던 분들한테는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면역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이죠. 수면. 충분한 수면 시간의 확보가 우리 몸의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있다면은 그거부터 수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면역력을 챙기겠다.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먹는 게 건강해야 됩니다. 먹는 게 왜 건강해야 되냐면 우리가 좀 이런 가공식품이나 또 아니면 단순당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장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어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나 좀 건강한 음식들이 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섬유질이나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서 단순당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만 자꾸 넣다 보면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고 안 좋은 것들만 남게 되고요.
그 장에 있는 미생물에 따라서 우리 면역력이 완전히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건강한 것들 위주로 신경 써서 드셔야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걸 먹으셔야 돼요. 세 번째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자율신경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하루 내가 오늘 운수가 좀 안 좋았어요. 뭐 길어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다음에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잘못 나오고, 이렇게 기분 나쁜 하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는 면역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망치는 스트레스는 뭐냐? 장기적인 스트레스죠. 어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3년 동안 쭉 이어지게 했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고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또 가족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지속적으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 뇌와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뇌와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면역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역 조절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감기도 엄청 잘 걸리고 다른 감염성 질환에 엄청 노출이 잘 돼 있죠.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초기에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나 이럴 때는 술을 마신다든지 또 담배를 피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이 가장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죠. 뭐 산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고 맛있는 걸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속이 되다 보면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시기, 혹은 그 스트레스의 양이 그걸 초과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이 망가졌어요 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치료는 대부분 한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저희 한의원에서도 자율신경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자율신경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 교감신경이 특히 많이 튀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다운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6시간 이상, 되도록이면 7시간 이상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걸 많이 드세요.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채소나 고기나 쌀,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드시는 게 좋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커피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세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시든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좋은데 관리를 안 하시면은 그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면역계를 무너뜨려서 우리 몸에서 사마귀를 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사마귀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이나 목에서 사마귀가 안 올라오는 이유는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고, 또 매일매일 한약을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뭐 한의원에서 뭐 약 팔아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요. 한약을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잠을 잘 자게 만들고요. 또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공급을 해주고요. 한약을 먹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이미 너무 논문으로 잘 밝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기력 저하된 부분도 보충을 해주고,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머리에 열이 올라오거나 머리가 가려운 것들, 이런 증상도 잡아주기 때문에 뭐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걸 좋다고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시술에 대한 질문들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무제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수당 시술을 하는 것도 있고 무제한으로 시술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제한으로 시술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편평사마귀를 개수당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가장 문제는 환자분들이 자기 얼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있는 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색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몸에 있는 것들은 오래되면은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을 데려와서 세라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얼굴과 목에 있는 편평사마귀를 개수를 센다는 것인데요. 많은 환자들 보면은 얼굴에서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수를 셀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편평사마귀는 아주 작은 경우에는 빛을 여러 각도로 비춰봐야만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집에서 거울만 보고 내 얼굴에는 사마귀가 5개 혹은 10개 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기 얼굴에서 10개 정도 보인다고 해서 저희 한의원 오시면은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확인시켜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비춰보면은 자기 얼굴에 5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30개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개당 10,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0원 정도 생각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3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좀 거부감이 들 뿐더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 돈을 쓰는데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목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턱 밑에 있다든지 목에서 옆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개수를 세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냐를 본인이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수당 시술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대부분 무제한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뭐 50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한 200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여기에 대해서 추가금 내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작은 것까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분도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사실 저한테 이 편평사막이나 잡티를 제거하는 것들이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이 보람 있는 일에서 50개 뺄 줄 알고 오셨는데 200개가 있다. 저한테는 사실은 어떤 좀 더 재밌는 도전적인 과제다, 재밌는 과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환자분한테도 별로 손해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떤 시간당 수입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시술비를 책정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무제한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술에서 또 두 번째로 질문이 많으신 게 거기는 어떤 레이저로 시술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어빔약 레이저랑 CO2 레이저를 같이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거는 CO2 레이저고요. 어빔약 레이저는 저기 맞은편에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제 옆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으로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CO2 레이저랑 어빔약 레이저를 두 가지 다 쓰는데요. 사실은 CO2 레이저만 가지고도 전부 다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두 가지 레이저를 다 쓸 때 어빔약 레이저가 조금 더 피부에 자극이 덜해요. 소리는 되게 크게 납니다. 뭔가 팡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서 이게 더 자극이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피부에 가지는 자극은 어빔야그가 더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여자분들인 경우에 CO2 레이저를 하면은 좀 빨개지고 이런 게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에서는 어빔약 레이저를 위주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2 레이저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예민하기 때문에 어빔약 레이저를 써야 된다면 왜 그걸로 전신을 다 해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드리는 말씀은 어빔약 레이저는 지혈이 안 돼요. CO2 레이저는 지져버리기 때문에 그 지진 자리가 바로 지혈이 되고 상처가 막히는데요. 어빔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약간만 더 깊게 들어가도 출혈이 생겨요. 아주 큰 출혈이 나는 건 알지만 점상 출혈이라고 해서 점 모양으로 빨갛게 피가 배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몸에다가 만약에 수백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어빔약 레이저로 때렸다. 그러면은 점상 출혈이 수백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만드는 것보다는 몸에서는 흉터가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CO2 레이저로 시술하는 게 환자분도 편하고 저희도 좋고 사마귀도 깨끗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빔약을 쓰는 게 맞겠다. 또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 부위는 어빔으로 하고 이 부위는 CO2로 하자. 이렇게 나눠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재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4주 안에 재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케이스의 경험상으로는 한 10%가 안 될 것 같아요.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명을 시술했으면 한 5명 정도가 4주 안에 재발을 하는데 이 재발을 했다는 게 한 개, 두 개가 다시 생겼다는 정도로는 재발이라고 하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100개의 시술을 했는데 50개가 다시 올라온 것 같다. 이 정도는 돼야 재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주 안에.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발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굴에서 목이랑 합쳐서 뭐 100개를 제거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다니셔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 두 개 늘어날 수 있고요.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건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아져서 제거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제거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시기가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 정도가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재발의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술을 했는데 4주 만에 50%가 재발했다. 그러면 시술이 잘못된 걸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있긴 있겠으나 아주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발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4주 만에 50% 재발하는 경우를 저는 몇 번 보지 못했으나 2번 정도 봤어요. 2번 정도 좀 심하게 재발을 빨리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던 결과로는 4주 내내 뭔가 일이 있었어요. 뭔가 야근입에 잤다든지 뭐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시험 때문에 계속 밤을 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집안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면역을 결국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면은 4주 안에 재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발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만약에 이분이 얼굴에 100개가 있어서 제가 제거를 했다면 그 100개를 제거를 안 한 상태에서 지난 4주가 그대로 똑같이 지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130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100개였던 거를 빵개로 만들었더니 다시 50개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발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거를 줄여놓은 거죠, 미리.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O2 레이저든 어빔약을 레이저든 깨끗하게 잘 제거만 한다면 재발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편평사마귀는 피부질환이 아니라 면역질환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면역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명확하게 면역력이 안 좋을 때 확 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딱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0대 초중반에서 편평사마귀가 정말 심하게 몸으로 다 번지는 경우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답을 알려드리자면 임신했을 때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칠 때 사람 몸은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건 의도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아기를 갖고 있는 산모의 몸을, 면역력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평사마귀가 확 번져요. 특히 그렇게 번지는 경우는 특징이 뭐냐, 특히 그냥 얼굴과 목에서만 번지는 게 아니라요, 몸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가슴 부위, 배,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는 사타구니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이랑 허리에서도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건데요, 목에서부터 허리가 있는 데까지 전체가 편평사마귀가 다 덮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이 보통 편평사마귀는요, 본인 몸에서 올마 다닐 때는 긁었을 때 올마 다니거든요. 내가 얼굴을 긁은 다음에 손을 만졌다, 팔을 만졌다, 그러면 팔에 올마 가고, 그 다음에 뭐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목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몸 전체로 다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 잘못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조금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바로 애기한테 옮지는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겁하고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나서 본인 몸이 좀 안정되시고 난 다음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제거를 받으시는 게 본인 마음도 편하고 애기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게 애기한테 좋을 일은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은, 정말로 며칠 정말로 야근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밤을 새면서 피곤해지면 갑자기 5끼 든 사람이 50kg 늘어나기도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눈에 5개였더라도 거의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리한 생활을 딱 4주만 반복하더라도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사이에 사마귀는 쫙 번져요. 그런 경우는 절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제일 주로 많이 오기도 하시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특정하게 번진 시기를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게 언제 이렇게 많이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시험기간이에요, 아니면 야근했을 때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요, 아니면 해외여행 가가지고 너무 피곤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면역질환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내가 편평사마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굴에 어느 정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거를 할 정도로 거슬리지 않지만 좀 갖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역관리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미 내 면역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번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대로 쫙 다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또 레이저 말고 우리 한에서 다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피로도가 너무 심하고 자율신경실 조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치료를 같이 하는 거죠. 치료를 이것도 치료하고 이것도 치료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치료하는데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몸의 면역력 치료를 하면서 사마귀 재발 방지를 막아주는 거고요, 앞으로 내 컨디션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런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를 제거를 했는데 거의 막 몇 달마다 재발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한의원에서 녹용쌍화탕을 드시고 좋아져서, 근데 그 쌍화탕을 드셨더니 컨디션까지 너무 좋아져서 계속해서 이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내내 한약을 먹습니다. 제가 아프든 안 아프든 보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숙취가 있을 때도 먹고 잠이 안 올 때도 먹고 1년 내내 한약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제가 편평사마귀가 안 오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의 어떤 관리에 대한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시술 당일에 어떤 세안이나 화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일단 당일에는 시술하고 나서는 그냥 얼굴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세안은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이 레이저로 원래 사막에 있던 부분을 지져놓거나 뚫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굳이 물을 닿게 해서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세안이든 뭐든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시술하고 나서 저희가 한의원에서 재생크림 발라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듀오덤 붙여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에 뭐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 다음날부터는 물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 CO2 레이저로 한 부분은 바로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물세안을 그 다음날 바로 하시는데 별로 지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세안을 해도 된다고 해서 막 세게 하다 보면은 딱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딱지가 떨어진 부분에는 당연히 흉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는 세안이든 화장이든 되도록 자제한다라는 게 가장 안전한 정답입니다. 아셨죠? 세안이든 화장이든 이 딱지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는 안 건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를 대원칙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화장을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피부가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 사마귀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결국에는 빠르게 세안이나 화장을 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 생기는 딱지는 일주일 정도 안에는 거의 다 떨어져요. 좀 길어도 한 5일 정도면은 대부분 떨어지는 걸로 저는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차피 5일 지나면은 딱지 떨어지고 나면 바로 화장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5일만 좀 참아주세요. 몸통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목도 얼굴과 다르기 때문에 목에서의 피부 회복 속도는 얼굴보다 좀 느리거든요. 얼굴은 제일 빨리 회복이 돼서 목에서 딱지 떨어지는 거는 얼굴이 5일이면 목에서는 열흘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까지는 목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 같은 경우는 흉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주 미묘하게 생기거나 남의 눈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에서는 열흘까지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목에서는 화장을 별로 안 한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운동과 사우나입니다. 운동 가거나 사우나 가서 막 격하게 움직이고 땀 많이 흘리다 보면 결국에 여기도 자극이 가기 때문에 열흘 정도는 딱지 떨어질 때까지 웬만하면 집에서 가만히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인데, 시술하고 나서 듀오덤을 꼭 붙여야 되나요? 이 듀오덤을 제가 예전에는 붙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하는 일괄적으로 얼굴에 다 붙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아주 빠르게 캐치를 하게 된 것은, 생각보다 듀오덤 알러지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붙이는 접착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파스를 붙여도 빨개지는 거고 가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듀오덤도 그런 알러지가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알러지 오면 굉장히 또 관리가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의 경험담을 취합을 하고 또 교과서를 확인해 보고 제 몸에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듀오덤을 안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픈케어로 듀오덤을 안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재생크림하고 선크림만 잘 바르면서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듀오덤을 붙여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전 뺐을 때요. 그 왜 다르냐면, 전 뺐을 때 듀오덤을 붙여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편평사마귀는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피부가 있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온 거를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이 피부에 손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않으면. 그런데 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점은 조금 볼록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점의 색소가 오히려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 1층, 2층, 3층을 이렇게 레이저로 때려서 파내는데 여기를 그냥 열어놓고 듀오덤을 안 붙인다면 여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점 뺀 자리에는 저희가 듀오덤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비립종이나 뭐 피지샘 증식이나 이런 걸 제거를 했을 때도 좀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 병변이 좀 크고 깊은 경우에는 듀오덤을 붙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한 500개의 편평사마귀를 제거한다면 그 중에서 듀오덤을 붙여야 될 자리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땐 5개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듀오덤을 안 붙여도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편평사마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는데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편평사마귀 재발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잠을 충분하게 주무세요. 두 번째, 먹는 거를 건강한 것들을 많이 드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든 노래방을 가시든 스트레스를 푸세요. 근데 여기다가 딱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면은 네 번째로, 될 수 있으면 얼굴에 손을 대지 마세요.
이걸 조금 바꿔서 말을 하면은 가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긁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편평사마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편평사마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그런 각질이나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저의 옷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경우가 많죠. 근데 제 손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데 각질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제 얼굴을 만지면은 당연히 또 전염의 가능성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얼굴을 긁는다는 것, 얼굴이 아니더라도 피부를 긁으면은 결국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부는 상처가 날 거예요. 그 상처나는 부분으로 바이러스가 파고들어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피부를 긁지 마세요 라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만 잘 지키셔도 웬만해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평사마귀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두루한의원 유송 원장이었습니다.